봄이 온다고 기뻐하기 전에 지금 당장 마늘밭이나 양파밭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아무 준비도 없이 날만 따뜻해지길 기다리고 있다면 올해 수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옷걸음 시기가 다가오면 비료부터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그 전에 해줘야 할 것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비료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줘봤자 땅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비료 효과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벌마늘 나오고 고자리파리의 뿌리 다 갉아먹히고 수확기에 가서 구가 작고 쪽쪽 갈라진 마늘 보게 됩니다. 물론 기상이나 품종 영향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 시기 관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의성김간의 현장 기준으로 옷걸음 주기 전에 반드시 해줘야 할 것들과 올바른 추비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옷걸음을 언제 줘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2월 중순이 됐으니까 줘야지, 3월이 됐으니까 줘야지 이렇게 날짜로 판단하는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경험상 지온이 4도에서 5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날짜만 보고 너무 일찍 주면 비료가 흘러가거나 가스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의성은 지금 낮 기온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밤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이럴 때는 날짜보다 작물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뿌리를 살짝 뽑았을 때 흰 뿌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했는지, 낮에 잎이 꼿꼿하게 서 있는지, 기존 잎보다 연한 색의 새 잎이 막 올라오려고 하는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대체로 옷걸음 시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잎끝이 아직 말라있고 잎색이 전체적으로 눌려있다면 뿌리가 아직 덜 깨어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비료 줘봐야 뿌리가 흡수를 못하고 염류 농도만 올라가서 새 뿌리가 나올 때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작물 상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성 마늘의 경우 아직 싹도 안 난 상황인 밭들도 많습니다. 옷걸음 주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게 석회고토입니다. 토양 pH가 이미 괜찮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밭 토양 대부분은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나라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 창고에 쌓아두시는 분들 많은데 필요하다면 옷걸음 주기 최소 1주에서 2주 전에 미리 뿌려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석회고토는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칼슘이 화학 비료의 질소나 암모늄 계열 성분과 함께 뿌려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가스가 발생하고 비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텀을 두고 석회고토를 먼저 뿌린 다음에 추비를 주는 게 안전합니다. 비 오기 전이나 비 온 직후에 뿌려주시면 잘 녹아서 고랑과 작물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석회고토 안에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는데 마그네슘은 엽록소 생성을 도와서 광합성을 촉진하고 잎색을 진하게 해줍니다. 지금 작물 잎이 노랗게 뜨고 있다면 마그네슘 결핍일 수도 있지만 황이나 질소 부족, 과습 문제일 수도 있으니 전체 상태를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칼슘은 마늘이나 양파의 구가 굵어질 때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수확 후 저장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저장성은 품종이나 수확 시기, 건조 방법도 크게 관여하지만 칼슘 관리는 그 기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석회고토는 산성화된 토양의 pH를 높여줘서 나중에 줄 화학 비료가 더 효율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토양이 산성이면 작물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거든요. 우리나라 토양은 구조적으로 pH가 낮아지기 쉬운 경향이 있어서 토양 검정을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이 배수로 정비입니다. 마늘이랑 양파는 물 빠짐이 나쁘면 뿌리의 산소가 부족해지고 병이 빠르게 퍼지는 구조거든요. 봄이 되면 비가 자주 오는데 고랑에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약해지면서 병해충이 늘어납니다. 삽으로 고랑을 한 번 더 정비해서 물이 한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게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배수로 정비랑 같이 해주면 좋은 게 해충 예방입니다. 날씨와 토양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봄철로 넘어가면서 고자리파리, 유충이나 뿌리응애가 토양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마늘 구호 안에 들어가면 속이 텅 빈 스펀지 마늘이 되거나 뿌리가 다 망가져서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님케이크 같은 유박 계열 제품을 석회고토와 함께 고랑이랑 작물 사이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해충 억제와 비료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과 정도는 밭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꾸준히 써주시는 분들의 결과가 확실히 달라요.
비가 오기 전에 뿌려주시면 금세 녹아서 흙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번에 다 쓰려 하지 마시고 추비 주실 때 텀마다 조금씩 나눠서 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웃거름 이야기입니다. 초보분들이 1차 웃거름으로 요소만 뿌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요소는 질소 성분인데 질소를 갑자기 많이 주면 눈에는 확 커 보이지만 조직이 연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냉해가 오거나 병해충이 오면 한꺼번에 다 당하는 겁니다. 요소만 단독으로 쓰는 건 의성 현장에서도 권장 안 하는 방법이에요. 웃거름은 질소뿐만 아니라 칼리, 인산, 황, 마그네슘, 미량 요소까지 균형 있게 공급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기비를 충분히 넣으셨다면 양을 조절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흡수가 빠른 NK 비료 계열을 기본으로 쓰되 마늘이나 양파에는 황 성분이 들어간 비료를 함께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황은 마늘 특유의 유황 화합물과 매운 양 성분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하거든요. 수용성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흡수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지온이 완전히 오르지 않은 이른 시기에는 뿌리가 비료를 잘 흡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연면 시비를 먼저 해주시면 잎을 통해서 영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질소, 인산, 칼리의 아미노산이나 해조 추출물을 섞어서 잎에 뿌려주시면 작물이 보다 빠르게 깨어납니다. 밭에 나가서 비료 칠 여건이 안 되는 날에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연면 시비는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나쁘다면 토양 시비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웃거름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잎이 젖어 있을 때 비료를 뿌리는 겁니다. 아침 이슬이 맺혀 있거나 비 온 직후에 바로 비료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료가 잎에 달라붙어서 비료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잎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뿌려야 하고 뿌린 다음에 비 소식이 없으면 관수를 해줘서 비료가 녹아 들어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과습된 토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흠뻑 젖어 있을 때 억지로 비료 주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고 회복이 느려지거든요. 조금 기다렸다가 땅이 어느 정도 마르면 그때 줘야 해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금물이에요. 조금씩 나눠서 2회에서 3회에 걸쳐 공급하는 게 작물이 훨씬 균형 있게 자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벌마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제주, 경남 지역에서 벌마늘 피해가 컸는데 기상이나 품종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관리에서 오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벌마늘은 마늘 잎편 하나하나마다 줄기가 따로 자라면서 구가 벌어지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상부가 너무 오래 자라면서 지하부 구 발달이 불균형해지는 거예요. 질소를 과하게 주면 지상부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자랍니다. 특히 구가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질소질이 추가로 들어가면 영양 생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벌마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봄에 비가 자주 오는 해에는 빗물 안에 질소 성분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질소가 과잉될 수 있거든요. 이런 해에는 추비 마감 시기를 더 당겨주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추비는 수확하기 2달 전에는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난지형 마늘은 대체로 3월 말까지, 한지형은 4월 중순까지 질소 공급을 끊고 그 이후에는 인산 칼리 위주나 아미노산, 해조 추출물 같은 것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품종이나 수확 시기, 그 기상에 따라 이 기준은 조금씩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따뜻하고 비가 많은 해라면 더 일찍 끊어주는 게 안전합니다. 마늘종도 이 벌마늘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마늘종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뽑아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마늘종으로 가야 할 양분 분배가 갑자기 바뀌면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뼘 20cm 이상 자랐을 때 뽑지 말고 잘라주시는 게 벌마늘 예방에 더 낫거든요. 수세가 좋은 밭이라면 조금 더 늦게 잘라줘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웃거름은 날짜가 아니라 작물 상태를 보고 시작하고 토양 상태에 따라 석회보토를 1주에서 2주 전에 먼저 뿌려주는 게 좋고 배수로 정비랑 해충 예방을 위한 님케이크를 함께 챙겨줘야 합니다. 뿌리가 아직 덜 깨어난 초반에는 연면 시비로 먼저 작물을 깨우고 비료는 요소만 쓰지 말고 황이 포함된 NK 비료로 균형 있게 줘야 합니다. 질소는 수확 2달 전후로는 끊어주는 게 벌마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마늘종은 뽑지 말고 한 뼘 이상 자랐을 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의성 현장에서 보면 이 순서대로 관리를 해줬을 때 마늘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물론 토양이나 날씨 조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 원리는 어느 밭이나 통합니다. 수확기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준비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올해 마늘, 양파 농사 꼭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양파도 재배 방법은 마늘과 유사하므로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